네, 안녕하세요. 힐링후부 강사 이지원입니다. 계속해서 두경부 세 번째 근육, 교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자료 보시면, 자, 3번, 교근이라고 되어 있죠. 교근은 이 깨물근이라는 거라서 영어 명칭은 메세이터라는 영어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3번이랑 4번, 교근과 그 다음에 할 그 측두근 같은 경우는 턱관절 근육이고,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교근,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이 측두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측두근은 조금 조개 모양으로 생겼고, 이 교근은 이렇게 좀 네모나게 생겼죠? 여기 밑에 있는 교근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요 먼저 보시면 교근은 The Trimmus Muscle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Trimmus Muscle. 이것은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한다는 근육인데 지금 한문으로는 아관 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입을 벌리는 것이 많이 제한시켜주는 근육이 교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근 같은 경우는 턱을 꽉 다물게 하는 근육인데 말할 때 당연히 턱을 다물게 하고 벌리게 하고 특히 씹기 우리가 음식을 씹어야 이제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소화하기 편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루 평균에 1000회에서 한 2000회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씹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긴장감이 유발되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교근의 해부학적 위치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근은 천층과 이 심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층 먼저 보시면 지금 위쪽에 있는 게 천층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심층이고 지금 먼저 부착부는 관골궁의 전방 3분의 2라고 했죠. 이 관골궁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관골뼈고요. 이만큼 생긴 것이 관골뼈인데 그 중에서 여기가 관골궁이에요. 이 관골궁 중에서도 전방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 앞쪽 전방 3분의 2 이쪽 부분에서 기시하는 것이 천층의 상측 하측은 하골의 하각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 그리고 심층 같은 경우는 관골궁의 오히려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뒤 3분의 1 지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는 하악의 하악의 근돌기, 근육 돌기 외 외측부 그리고 하악까지 상부 절반, 하악각까지 부착을 해서 지금 아래 인설션 이제 닿는 곳을 보시면 밑에 있는 것이 천층이 닿는 곳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심층에 닿는 부분이에요. 제가 근육학 어플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근육이 스페리어 메세터 이것이 천층이고 심층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층이 밖에 있고 심층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천층은 지금 보다시피 이 관골궁의 전방 3분의 2에서 기시를 하고 있고 심층은 후방 3분의 1에서 기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층만 따로 떼서 보면 아까 전에 천층이 이 하각까지 와서 붙는 것보다는 심층은 그 위에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관골궁의 뒤쪽에 붙어서 이 짧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부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교근의 기능은 자, 첫 번째 하악골을 거상시켜요. 하악골을 거상시킨다는 말은 턱을 다물는 거죠. 입을 다물게 하는. 단축이 되면 이제 힘을 쓰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심층은 하악골을 드는 것도 하지만 후인을 시켜요. 후인이라는 거는 턱관절을 들면서 이 뒤쪽 방향으로 당기는 방향을 후인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특히 교근은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동근인데 그 음식물 저작 과정에서는 저작근이 축두근도 있지만 측두근보다 더 먼저 근긴장이 발생하는 것이 뭐다? 네, 교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적 단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촉시법은 아주 간단한데, 자, 이제 하악각에서부터 관골궁에 부착되는 이 근육의 해부학적 위치를 선생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 사이에 손가락을 대서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물게 되면 우리의 손가락 안에서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 느껴보시도록 하고, 또는 지금 근육의 생김새의 반대작용으로 이 크로스 파이버 교차로 섬유를 이렇게 마찰해서 툭툭 튕기는 느낌으로 교근을 촉진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해부학적 특징, 그리고 촉진법, 기능도 봤는데요. 이런 것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근육 해부학에서 알아야 되고 근육학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연관통이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천층이랑 심층을 구분해야 돼요. 천층은 상부 TP, 중부 TP, 하부 TP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상부 TP부터 보시겠습니다. 상부 TP. 이 상부 TP부터 보시겠습니다. 통증 양상은 상악골, 위턱에 방상을 하고 위에 어금니, 그리고 잇몸까지 방사통을 날립니다. 천층 상부니까 이 부착부의 가장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TP고, 지금 보다시피 어금니 쪽에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상악골, 그리고 이제 잇몸까지 통증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천층 상부고요. 증상은 언제 많이 나타나냐?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치아가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우리가 뭐 찬물 마셨을 때 치아가 시리거나 아픈 느낌이 들잖아요. 2번 보시면 지금 시린 감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 그것이 신경의 압박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천층의 상부 TP가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더 심하게 생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 천층 상부 TP에 의해서 교근의 만성적인 근긴장은 그 주변에 있는 협력근의 근육의 과긴장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협력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협골근이라든지 구각거근, 그리고 여기 협근, 이런 근육이에요. 이런 근육들은 이제 입꼬리를 위로 이렇게 윗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겠죠. 근데 이제 웃을 때도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을 때 입술이 처져 보이면 미적으로도 좋지가 않겠죠. 밝은 미소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근육들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대소협골근, 그리고 협근, 구각거근, 이런 근육들만 잠깐 보고 넘어가면, 잠시만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 레베이터 라비 스페리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윗 입술 올림근이에요. 협근이라고 하는 입술 올려주는 근육,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이고매틱 마이너라든지, 그리고 자이고매틱 메이저, 이런 근육들은 이제 대소협골근이에요. 역시 이제 입술을 위로 올려주는 근육들. 그리고 더 심부에 보면 이런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라고 하는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 자, 이거 왜 봤냐면, 자, 여기서 통증 증상에서 5번에 보시면 이런 대소협골근이나 협근, 그리고 구각거근에 대해서 이것들이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러면 입꼬리를 위로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밝은 미소를 가지려면 입꼬리가 잘 올라가야겠고,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근육의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 기능이 좋으려면 그 바깥쪽에 있는 교근, 깨물근의 천층 상부에 TP가 해결이 돼야겠죠. 그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층의 중부 TP는 그 아래에 있는 TP입니다. 양상 같은 경우는 하악골에 방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어금니에 방사를 합니다. 하악골 그리고 어금니에 통증을 방사를 시키고요. 증상은 뻐근하게 아프게 하고 이제는 아래쪽 어금니에 시린 통증을 방사를 하는 거죠. 역시 온도와 압력 변화에 치아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층 상부는 어땠죠? 천층 상부는 위쪽 어금니였다면 천층 중부는 아래쪽 어금니와 그리고 하악골, 아래턱뼈에 통증을 방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겠죠? 천층 심부겠죠? 자, 넘어가 보시면 천층의 하부, 가장 밑에 있는 TP예요. 가장 밑에. 자, 천층 하부 TP에서 얘네들은 하악골에 통증을 방사합니다. 하악골. 그리고 관자놀이, 눈썹을 포함한 미릉 통증, 눈썹 근처의 통증을 말해요. 미릉골 통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눈썹 근처에까지 통증을 방사하죠. 그리고 턱관절과 귀 앞쪽까지 확산된 통증. 지금 턱관절 그리고 귀 앞쪽에 확산된 통증. 상당히 많은 부분에 통증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교근 전체의 긴장을 유발하는 증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부와 중부 TP와 차이점은 치아에는 통증을 이제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교근의 연관통 패턴, 이제 심층이에요. 심층 통증은 그 심부에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뺨의 중앙, 그리고 관골, 광대뼈의 주위, 그리고 TMJ 부위에 확산된 통증. 그러면서 이제는 귀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뺨의 통증, 그리고 관골, 여기가 관골이죠. 그리고 턱관절, 그리고 심하면 귀 심부 통증. 이런 곳에 통증을 일으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특징적인 거는 교근인데 턱관절인데 귀에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증상이 귀 속의 심부의 통증 그리고 이명증 들어보셨나요? 이명 이제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근의 문제가 이명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다른 이제 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이명증과 교근, 근육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이명증은 구분이 가능한데 만약에 교근 때문에 이명증이 발생됐다면 이번처럼 입 벌리기나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물기를 하면 더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더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웅웅 울린다고 했을 때 입을 꽉 깨물거나 아니면 입을 이렇게 벌렸을 때 그 이명증이 좀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면 그것이 교근에서부터 오는 이명증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연관 통증이라는 거는 이 교근과 관련된 근육들이겠죠. 그러니까 협력 근육이에요. 반대쪽 저작근에도 우리가 턱을 한쪽으로만 씹을 수 없겠죠. 왼쪽이 문제가 돼서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많이 씹으면 또 반대쪽으로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TP가 협력적으로 유발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핑법, 이거 마사지 방법이죠. 클리니컬 마사지. 어떻게 TP를 해결할 거냐? 적절한 압력을 가해서 그 근육의 생김새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처럼 지금 방향성이 어떻죠? 이 관골궁에서부터 하악각까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미끄러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마찬가지 관골궁에서 이 하악각으로 위에서 밑으로 미끄러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쉽게 셀프로도 할 수 있는데 손을 우리가 너클을 만들어서 관골궁에다가 대고요. 하악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미끄러뜨리면 돼요. 천천히 지그시 위에서 밑으로 미끄러뜨리면 이 교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도 TP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칭 방법은 누군가 해줬을 때는 이렇게 벌리게 하고요. 그 스스로 할 때는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진처럼 손가락을 직접 입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손을 아래턱을 받치고요. 위에 있는 손은 이마를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볼 건데 활성화 요인, 이 문제가 되는 원인이 뭔가라고 봤더니 여기서 주로 1번이랑 2번은 씹는 거의 문제예요. 고기 씹는 거. 이런 고기를 많이 씹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오징어나 땅콩 그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꽉 씹었을 때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는 활성화 요인이 됩니다. 또는 원래 기존의 턱관절 TMJ의 부조화, 이 턱관절이 계속 이제 불균형하게 다치게 되니까 2차적으로 교근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 때문이에요. 호흡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으면 우리가 코로 호흡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호흡을 할 때 구강호흡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벌려서 나도 모르게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호흡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턱으로 많이 긴장이 몰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5번은 조금 심리적, 정서적인 원인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근육이 다 아파요. 그래서 회원님들 보시면 주로 턱관절뿐만 아니고 어디가 많이 아플 때 보면은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봤을 때 조금 신경질적인 사람이 통증을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근육도 또 딱딱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질병이나 역시 근육의 기능에도 문제를 나타내는 나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임상적으로 3핑거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 3개를 입으로 넣을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손가락 3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가락 3개로 내가 입에 넣을 수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3개가 안 들어간다. 2개만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밖에 못 벌린다. 입을 벌린다는 거는 이 교근, 깨물근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과긴장으로 꽉 굳어 있으니까 입을 못 벌리는 거죠. 이것이 임상적으로 쉽게 우리 턱관절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법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번째 근육, 교근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4번째 근육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